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포스코홀딩스 오늘 이제 장중에도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그런데 오늘 장 막판에는 또 아주 강하게 꼬리를 달아주면서 마감을 했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포스코홀딩스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제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이 추세에 대한 전환을 노려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지금은 하방 경직이 되는지만 우리는 체크를 하면 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오늘 또 정확하게 어제에 대한 저점을 지지하면서 강하게 꼬리를 달더라. 이렇게 이제 이틀 연속 가격 방어를 해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하방 경직이 생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장중에는 밀지만 누군가는 아래에서 계속 물량을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제가 보는 이 맥점 밴드를 잠시 이탈은 했지만 계속 지키려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하락 과정은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기 위한 세력들의 정교한 이 트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추가 하락을 만들 것처럼 하면서 물량을 은밀하게 받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방 경직이 일정한 가격대에서 진행이 되다 보면 이 악성 매물이 이제 소화되는 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탄력적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큰 위치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이제 일시적인 이탈 흐름으로 우리를 시험을 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현재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상방 추세로 턴을 하는 그 결정적인 돌파 시그널은 어떤 형태로 발생이 되는지 오늘 시간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제 영상 이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자,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이제 과거 최고점 라인이죠. 54만 원 라인 때 그래서 이 맥점 분봉이 깨질 때는 이제 전량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매도 타점을 찍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현재는 주가가 충분히 이제 밀린 조정이 발생했고 이 맥점 밴드 구간에서 다시 차분하게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이 밴드에 터치를 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1차 매수에 대한 사인 드렸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기다리는 확실한 이 전환에 대한 실험이 포착이 되면 그때 이제 비중을 제대로 좀 실을지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인데 솔직히 아직 그 확실한 돌파에 대한 신호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환에 대한 시기가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자, 주가라는 거는 이제 상승이 진행이 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의 상승을 보이죠.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다고 해요. 상승 사이클이.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조정 역시도 법칙이 있습니다. 자, 보통 조정이 발생하면은 A, B, C의 파동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하락과 그리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형태로 떨어지는 조정이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기죠.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는 전형적인 두 번째 시나리오인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떨어지는 형태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조정에서 진짜 바닥에 대한 저점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상승은 이렇게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저점을 3번 연속 갱신을 하고 밀리면 그 뒤에는 반드시 다음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포스코의 홀딩스의 위치가 바로 이 세 번째 저점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포들이 물량을 더 털어내려고 저점을 낮추는 형태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연장이 되더라도 그건 역시 매수에 대한 관점이 되는 거고 하락을 좀 방어하려는 세력의 힘이 강하면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처럼 직전 저점에 대해서 이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꼬리가 닿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쌍바닥의 조건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첫 반등을 강하게 만들고 다시 내려올 때 직전 저점을 깨지지 않고 확실하게 지지가 된 걸 확인하면 그 뒤에는 이 1번의 상승보다 더 강력한 반등을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결론적으로 이 조정 구간은 세력이 저점을 낮추든 그 자리를 유지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철저하게 매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후자의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저점을 지켜내면서 전환을 하는 추세죠.
자, 왜 그러냐? 일단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버티면서 그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 이 맥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이탈이냐 아니면 안착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종가상에서 이 자리를 유지를 했냐 안 했는가인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장 막판이 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꼬리를 달고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즉 장중에는 공포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주가를 밀어버리지만 막판에는 물량을 싹 받아내면서 종가 관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포들은 이 핵심 라인을 지금 사수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락하던 주가에서 진짜 바닥인 저점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이런 바로 하방 경직성인데, 그런데 지금 그 흐름이 눈앞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하필 이 자리가 지금 세력들의 강력한 이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 이 하락은 거대한 이 상승 파동 속에서 거쳐가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포스코홀딩스의 대세 상승면인데, 원래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던 주가는 다음 랠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직전 고점대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한 정상적인 이 지그재그의 상승 파동의 법칙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주포들은 그 직전 고점에 대한 자리를 사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딱 살려놓은 자리를 만들어 놔야지, 그래 나중에 이 다음 상승 랠리가 뿜어낼 때 개인 투자자들 역시 이 추가 수급 역시 만만하게 받아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덜 쓰면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가격대가 어디냐면 바로 세력들이 마지막 이 상승 파동을 만들기 직전에 대량의 자금을 투입했던 자리라는 거죠. 차트에 공간 보이시죠? 네, 정확하게 이 갭을 메꾸는 라인 속에서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즉 주포들의 돈이 온전히 빠져나간 게 절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퍼즐이 지금 하나둘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직전 고점에 대한 지지와 세력들이 돈을 쓴 갭 구간에 대한 지지, 거기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의 시그널까지 지금 정확하게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기를 쓰고 이 자리를 사수하고 버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결정적인 트리거가 하나가 있죠. 제가 오늘 장중에 이제 섣부르게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고 꼭 참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일봉상에서는 저점 라인대를 명확하게 지켜내고 있지만 제가 항상 강조해드린 핵심 조건이 있죠. 바로 장중에 이렇게 맥점 분봉에 대한 차트를 정확하게 저항대를 돌파하는 시그널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비록 주가는 지루했어도 세력들이 가격 관리하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해놓고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자, 보자고요. 이 앞전 파동에서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30만 원일 때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진입했었던 그 자리를 한번 지금 보자고요. 자, 이때도 이제 하락하던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저항을 받다가 이렇게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어떤 흐름이 보여줬냐면 계속해서 이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를, 그러니까 여러 번이나 이미 테스트를 했어요. 즉 맥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추세 구간. 그러니까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로 자, 돌파와 하락이 나오는데 지금 일정 가격대에선 지지에 대한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지지에 대한 형태가. 자, 그러다가 어떤 형태가 발생이 되냐면 이렇게 이제 안착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밴드에서 위아래로 흔들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타는 구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발생한 게 이 현재 추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30만 원에서부터 이 고점 50만 원이 넘어가는 파동까지 온전히 먹어올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그 초입에 대한 흐름이 다시 한번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환에 대한 초입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파와 이게 안착에 대한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확실한 돌파에 대한 흐름은 진행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미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이 맥점 분봉에서 완벽하게 저항대를 뚫어주고 돌파를 보여준다. 거기 이제 주포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하는 가장 확실한 매수에 대한 신호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추세의 전환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가오는 월요일장 열리자마자 분봉상의 맥점을 계속 체크를 하다가
맥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 신호가 포착이 되는 순간 그때 이제 제가 계좌의 비중을 제대로 채울 수 있도록 실시간 매수 문자를 정확하게 쏴드릴 겁니다. 세력들이 설계한 이 마지막 매수 신호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이 50만 원에서는 엑시트를 이야기하더니 지금 현재 다시 이 맥점 밴드에서는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어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